여러분 또 왔습니다. 바람 신바람은 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거는 이제 9일차 9강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서 정치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이 부분은 살짝 쉬어가는 부분 되겠습니다. 양이 또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뭐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잘 따라. 근데 사실은 제 강의를 안 듣고 그냥 공부하시면은 엄청 어려울 겁니다. 왜? 암기를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떻게? 저는 또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법이랑 시험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를 딱 집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맞추려면 고려와 조선시대 각각 정치기구 역할을 일단 따로따로 각각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렵게 나오면은 서로 믹스해버립니다. 섞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역할까 이제 고려시대 때 이 역할을 했던 기구가 조선시대 때는 이름이 바뀌어서 또 다른 어떤 기구가 그러한 역할을 대신했고,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고려시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에도 있는 이 그림이죠. 보게 되면 고려시대 때는 요 왕 사이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도병마사, 그 다음에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 책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에 뭐 누가 있냐면 두 명이 있죠. 바로 제신이라는 직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말해서 이품이상, 그 다음에 요거는 삼품이하의 관리들이 들어갈 수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추원으로 가겠습니다. 중추원으로 가게 되면 중추원 안에는 누가 있냐? 또 두 명 있습니다. 바로 추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선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 갖고 한번 설명하고 뒤에 또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 가면 중서문화성이 제일 고려의 핵심 기구입니다. 상서성 밑에 요 육부라는 게 있는데, 육부를 보게 되면 자료 속수를 보시면 고려의 육부에서 맡은 역할 보이시죠? 맞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관장했던 게 상서성인데, 이거를 누가? 사실상 중서문화성에 있었던 시중이라는 직책이, 이러한 사람들이 이걸 관리해버립니다. 일단 다시 넘어갈게요. 중서문화성에는 두 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뭐다? 어떻게 오냐? 재능 있는 신하, 재신. 재능 있는 신하, 재신입니다. 그 다음에 낭사입니다. 낭사는 뭐냐? 이런 낭패가 있나? 낭사 뭐? 중서문화성에는 뭐다? 재능 있는 신하, 재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낭패가 있나? 낭사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상서성에서 이 육부를 원래대로 법제상으로는 얘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관리했다? 중서문화성이 이 육부를 관리했다. 쉽게 말하면 상서성은 중서문화성 안에 속해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또 중추원. 국가에서 뭐 어떤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추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에 중추가 됐던 누구? 추밀이 있습니다. 이 추밀도 똑같습니다. 2품 이하의 관리들만. 그 다음에 승선은 또 3품 이하의 관리들만 들어가는 건데, 추밀과 승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편제상으로는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왜 안 들어가냐면, 이거는 지금 이 기구처럼 항상 있는 기구가 아니고, 요 기구는 뭐다? 바로 임시기구입니다. 임시기구. 그러면 도병마사는 뭐냐? 감독하는 건데 뭐다? 병마사. 군사병. 마는 말마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와 말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도병마사. 그러면 여기서 하는 회의가 뭘까요? 회의입니다. 두 개 다 회의기구인데, 딱 봐도 군대와 관련된 거겠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려가 있을 때 고려의 이민족이 누가 있어요? 여기 여진족, 거란족 있잖아요. 그러면 거란족이 쳐들어옵니다. 고려를.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야, 고려야, 나 거란인데 니들 내일 나 전쟁할 건 준비해라? 이러고 쳐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쉽게 말하면 국방부에서 급하게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또 북한이 이래서 전쟁 일으켰다. 그러면 어떻게? 국방부 고위 간직들이 회의를 할 거잖아요. 그처럼 이 도병마사는 국가적인 뭐 변방에서 누가 쳐들어온다거나 국방과 관련된 일, 급한 일을 할 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바로 도병마사죠. 그러면 이 도병마사에 국방부에서 그렇게 급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이등병, 병장, 이러한 병사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할까요?
안 하잖아. 높은 사람들만 들어가. 왜? 급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이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들어갈까요? 고려시대 이 높은 관직들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들어가겠죠. 누구다? 중서문화성의 어떤 신하들? 재능 있는 신하, 재신. 그 다음에 중추가 됐던 곳에서 추밀. 이 두 명이 어디? 도병마사의 회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쉽죠?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뭐냐면요. 이것도 상설기구가 아니고 뭐다? 급한 일이 생길 때 만든 기구입니다. 자, 선생님이 또 고려의 왕입니다. 아, 정말 이 강의하면서 여러 번 죽네요. 이번 이 강의를 지금 또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제가 얘들아, 신하들아, 나를 봐라. 지금 내가 정확하게 내일 난 12시에 죽을 거다. 준비해라. 이러고 죽습니까? 갑자기 죽잖아요. 맞죠? 그러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까요? 제사 지내야 되잖아. 장례식. 그러면 그 장례식 날짜를 언제 지내고 이걸 어떻게? 격식에 맞춰서 짜야 되잖아요. 그게 뭐다? 그런 것들 했던 게 신목도갑니다. 그러면 왕이 죽고 그 제사 일정을 짜는데 제일 밑에 공무원을 치면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할까요? 또 어떻게? 높은 사람만 하겠죠. 어떤 사람들? 중서문화성의 어떤 재능 있는 신하, 재신. 그 다음에 중추가 됐던 곳에 누구? 추밀이 또 신목도감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식, 신목은 격식, 격을 갖춰야 되는 그런 것들. 뭐 사신이 들어왔을 때 뭐 선물을 뭘 준다거나 파티, 축제를 며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학교를 만들었는데 학교에 들어갈 인원을 몇 명을 한다거나 이러한 격식들, 법을 만드는 게 뭐다? 신목도감. 그러한 거, 학교 만드는 거, 학교 때 학생 수 정하는 거 매일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급할 때 한번 탁. 그게 뭐다? 도병마사와 신목도감이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구나. 요걸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낭사와 어사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와 요 어사대가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자, 낭사는 어떻게 배우라고 그랬죠 아까? 이런 낭패가 있나? 뭐 어떻게? 이런 낭패가 있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이 왕입니다. 또 왕입니다. 자, 왕인데 신하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여름입니다. 지금 온도가 40도입니다. 40도인데 제가 신하들아, 내일부터 니들이 이 정치라로 궁궐에 입고할 때는 전부 다 긴팔에 파카를 입고 입고라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신하도 어떡할까요? 전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맞죠? 근데 보통 어떨까요? 왕이 까라면 까야죠. 다음날 어떻게? 땀 삐질삐질 흘면서 땀띠 나겠지만 입고 옵니다. 파카 입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들끼리 왕욕 엄청 하겠죠. 맞죠? 그러면서 입고 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왕에게 딱 손을 들으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하, 저는 더워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러면 전하께서 그렇게 입어 보십시오 하라고 왕에게 감히 대든 애들이 누구다? 낭사입니다. 왕에게 뭐? 이런 낭패가 있나? 낭패를 안 끼는 사람들, 낭사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은 뭐죠? 감히 왕에게 대들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어사대를 가겠습니다. 이 어사대는 쉽습니다. 어사면 뭐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암행어사 박문수. 암행어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탐관오리 잡는 거잖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이 어사대는 고위 관직에 있던, 쉽게 말하면 비리, 이런 것들을 잡습니다. 잡아내는 게 어사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잡아서 누구한테 말을 할까요? 그러면 고위 관직 비리 저질렀으면 이거 누구한테 일러 바칠까요? 왕이죠, 왕.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사대나 낭사, 이런 낭패가 나요. 둘 다 감히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던 사람들이다?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흔히 뭐 대간이라고 합니다. 대간은 뭐다? 크게 간한다. 누구한테 간합니까? It's king. 왕한테 간한다. 이게 바로 어사대와 낭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려시대 때 하나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뭐다? 삼사입니다. 삼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가면 요 삼사는 세 개의 기구를 말합니다. 사원부, 사간원, 홍문관인데 이건 좀 이따 다 배우겠지만 요 세 개의 역할이 이 세 개 삼사가 조선시대 가면 이 삼사가 어사대와 낭사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 이 삼사는 뭘 하는 거냐? 그냥 동계산 하는 거예요. 동계산. 쉽게 말하면 우리 세금 거두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고향 대구에서는 세금이 얼마 거뒀고 부산에서는 얼마 거뒀고 이런 것처럼 세금 그냥 돈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사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삼사는 그냥 뭐다? 단순 회계기구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감찰기구로 바뀌는 거죠. 요 어사대와 낭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고려시대 끝입니다. 끝.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뒤에 이제 책 내용은 뭘까요? 이 내용을 이제 깊게 설명한 거죠. 정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성 육부 체제죠. 이성 육부 체제에서 보게 되면 중서문화성이 쉽게 말하면 아까 최고입니다. 최고. 모든 국정을 총괄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재능 있는 신화, 재신, 이품 이상.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낭패가 있나? 낭사. 상품이야 낭사가 있고요. 재신이 이제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낭사는 뭐다? 간쟁, 봉박, 서경입니다. 간쟁은 뭘까요? 의미가 감히 왕한테 간하고 다투는 겁니다. 말싸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왕은 대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봉박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왕이 내일부터 너희들 한여름에 40도인데 파카 입고 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이제 봉투에 써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뜯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사인도 안 합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시 봉해서 왕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왕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서경은 뭐냐면 왕이 제가 이 자리 쉽게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의 딴에 선생님 친구를 안 치고 싶습니다.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허락을 해야 된다? 사인을 이 낭사가 허락을 해야지 그 선생님의 친구가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 낭사는 뭘까요? 왕의 힘을 어떻게 하는 거다? 견제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상서성은 상서성 안에 뭐가 있었다? 육부가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상서성이 이 안에 육부가 소속해서 상서성의 대장이 높은 권직에 있던 사람이 원래 육부를 관장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누가? 이 중서문화성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육부를 관장했다. 그래서 이 상서성과 육부는 쉽게 말하면 중서문화성 안에 거의 뭐 예속돼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중추원 보겠습니다. 중추가 됐던 곳에 추미일 똑같이 이품 이상인데 얘들이 어디 들어간다? 재능 있는 신하 재신과 함께 도병마사 신목도감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얘들이 했던 역할은 뭐 왕명정달이나 궁궐 수기, 궁궐을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성방이 있습니다. 승성방은 쉽게 말하면 승선이라고 그러죠. 삼품이야 승성들인데 얘들은 뭐다? 왕명출납. 왕명출납이 뭘까요? 나갈 납, 들어오는 겁니다. 즉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뭐 급심한 천재지면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추자. 이걸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그거를 각 교실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종례 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으로 전달을 하죠. 그것처럼 그러한 것처럼 왕의 명령을 어떻게? 왕이 직접 신하를 다 돌아다니면서 야 내일 뭐 어떻게 할까? 안 하잖아요. 그거를 전달하는 게 누구다? 승성방 다른 말로 하는데 근데 이게 조선시대 가면 어떻게? 이름도 비슷하죠. 승선 맞죠? 승정방으로 쉽게 말하면 왕의 비서입니다. 왕의 비서. 이러한 역할을 했던 승성방이 있었다. 그 다음 삼사는 조선시대 삼사와 구별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이 삼사가 뭐였다? 단순한 그냥 동계상 기구. 다 그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춘추가는 그냥 말 그대로 춘추가는 가을, 봄 이러한 역사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사대는 뭐다? 암행어사 박문수 생각해라. 어떻게? 정치 잘하면 논의하고 그 다음에 백관관리들 부정부패하는 관리들 어떻게? 잡아낸다. 그게 바로 어사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낭사와 함께 이런 낭패가 있나? 이 어사대도 탕간호를 잡아서 누구한테 일러 바친다? 왕에게. 그러니까 왕에게 말할 수 있고 왕에게 대들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래서 똑같이 관쟁, 봉박, 서경권을 지니고 있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어떤 내용인지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낭사와 어사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간이라고 합니다. 대간. 크게 간한다. 대성 크게 소리친다. 누구한테? 왕에게. 그러면서 기능은 뭐다? 간쟁, 봉박, 서경권을 지니고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이 회의기구. 아까 봤었죠. 이거는 항상 있는 기구다? 아니다? 아닙니다. 맞죠? 상설기구다. 비상설기구다. 그래서 특히 도병마사도 친무동 동성전 뭐다? 재능이나 신하 재신가. 그 다음에 중추가 되건 추밀이 정치에 가담을 했었고요. 이거 아까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고 중요한 게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 이게 도평의사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도병마사에서. 이게 원나라 때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는 아예 상설기구 됩니다. 즉 원나라 때 집권했던 세력 누구? 권문세족들이 친원파죠. 친원파. 이 권문세족들이 정치를 장악하기 위해서 아예 이 도병마사를 도평에서 이름을 바꾸고 이거를 아예 고종으로 놔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 들어가서 모든 국가의 정책을 여기서 다 해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왕의 힘은 약화되고 권문세족들의 힘은 또 강화되겠죠. 그게 나중에 도평의사인데 이거는
선생님 책 그 자료 속속에 보면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또 원나라 또 공문서 그때 또 설명이 되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신목도감은 아까 말했듯이 똑같습니다. 재신가 추밀이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에 관한 법 제정, 예를 들면 선생님이 꼴까닥 왕이 죽었을 때라든가 아니면 사신들이 왔을 때, 그때 그러한 것들을 했던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쪽을 보게 되면, 옆에 보게 되면 감찰기구라 그래서 오사대와 관련된 비슷한 거에 신라시대 때는 사정부, 그 다음에 발해에는 중정대가 있었다. 요거도 그냥 한번 나중에 그냥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감찰기구, 오사대 이런 기능을 놓고 이러한 역할을 했던 기구로 알맞은 것을 했을 때 예전에 그 중정대가 아마 답이 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사정부인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조선을 보게 되시면 조선도 체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정부, 여러분들 의정부 한번 많이 들어보셨죠? 의정부에 누가 있냐? 삼정승들이 이 의정부를 관장합니다. 삼정승 누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감이죠. 영감탱이들. 우리 흔히 말하는 영감들. 3명의 영감들이 이 정치를 관리하는데 이 의정부, 쉽게 말하면 이 의정부에서 국정을 총괄합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고려는 뭐였죠? 중서문화성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의정부입니다. 특히 이 의정부에서 또 6조, 의정부 밑에 6조가 있는데 책을 보시면 또 6조의 역할이 있죠. 2조, 호조.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6조의 역할을 올라오는 걸 어떻게 관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놓고 뭐가 있었죠? 앞에서 배웠지만 6조 직계제,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가 있었죠. 6조 직계제는 뭐였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걸 어떻게 그대로 원본 그대로 다이렉트 직계가족 다이렉트로 휙 누구한테? 왕으로 올려 보냈던 거고요. 의정부 서사제는 뭐다? 6조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누가? 삼정승 영감들이 자기들대로 일단 수정을 해서 왕에게 사인만 받을 수 있게끔 올리는 게 뭐다? 의정부 서사제다. 요거 구별하다고 했었고 앞에서 설명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승정원부터 보겠습니다. 승정원은 고려시대 때 중추원과 기능이 유사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다? 승성반, 승선이죠. 승선과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승정원은 쉽게 말하면 뭐다? 왕명출납입니다. 왕명출납.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뭐다? 비서죠. 비서의 역할입니다. 왕의 명령. 이거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왕의 힘에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낭사와 어사대는 어떤 거다? 왕의 힘을 견제하는 거였고, 맞죠? 자, 가겠습니다. 뭐 도승지, 좌우승지들이 뭐 근무를 했었다. 이거는 그냥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의금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정원과 이 의금부가 두 개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죠. 뭐다? 왕의 힘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의금부는 뭐냐면 승정원은 왕의 비서죠. 이거는 의금부는 왕 직속 상설 사법기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로지 왕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TV 드라마 많이 보시죠? 그러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멘트가. 여봐라, 옛다 저놈을 어디 의금부로 압송하라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 단골 멘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질질질 끌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문을 받습니다. 으아 소리 지르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전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처벌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역적죄인 누구누구는 듣거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역적죄인 누구누구는 듣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의금부는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죠. 왕의 명령에 움직이는 겁니다. 즉 왕이 쉽게 말하면 제가 왕입니다. 왕인데 선생님 제 친구가 이제 영의정이 있습니다. 영의정이 국가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국가는 아니고 뭐 백성들한테 100만 원을 수탈했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왕이 직접 저 100만 원을 위해서 왕의 직속 사법 부대를 출동시킬까요? 안 하죠. 그런 거는 밑에 있는 단계에서 해야 되잖아요. 맞죠? 왕이 그런 거로 안 움직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의금부가 움직일 때는 뭐다? 왕의 명령에서 움직일 때는 그만큼 사건이 큰 거겠죠. 딱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을까요? 역적죄인은 뭡니까? 즉 왕을 없애려고 했던 거. 모반 사건. 그러한 것 때만 뭐다? 의금부가 움직이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범죄. 대표적인 뭘까요? 역적죄인을 잡아들여라 이거잖아요. 모반.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 그래서 왕명의에서 이런 중죄를 내렸다. 그래서 이 승정원과 의금부는 핵심은 뭐다? 왕의 힘을 강화시켰던구나. 이거는 비서기관. 이거는 왕명의, 오로지 왕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뭐? 사법기관이다.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3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그랬죠. 앞에서 말했지만 요
조선시대 때 3사랑 고려시대 3사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이걸 합쳐서 흔히 말해서 여기 있죠. 3사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 3사는 뭐였다? 그냥 동계산 기구. 맞죠? 세금 계산하는 기구였다면 이 3사는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먼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인데 이게 헷갈립니다. 자, 쉽게 갈게요. 가운데만 보겠습니다. 헌, 간. 사헌부는 뭐다? 헌법. 헌법 생각하시죠. 법. 법에 의거해서 어떻게? 탄간오리를 잡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 뭐와 비슷하다? 어사대와 역할이 비슷합니다. 어사대와, 즉 백관. 백관. 관리들의 어떻게? 규찰과 탄핵. 쉽게 말하면 관리들 부정부패하면은 누구한테 또 일러바칩니까? 왕에게 또 일러바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사대와 똑같은 역할이죠. 그 다음에 사간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낭사와 같습니다. 낭사가 뭐라 그랬죠? 아, 이런 낭패가 있나? 왕에게 대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왕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거를 누가? 사간원. 어떻게 알아? 왕에게 어떻게 한다? 간한다. 간한다. 맞죠? 왕에게 어떻게? 간한다. 사간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정책의 비판과 국왕에 대해서 간쟁, 다투는 겁니다. 말싸움 하는 거예요, 왕이랑. 그리고 홍문관입니다. 홍문관은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홍은 뭐냐면 이제 널리 학문을 널리 익힌다 이런 의미인데 예전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곳이 어디였죠? 바로 집현전이었죠. 맞죠? 집현전을 만들었다가 여기서 쉽게 말하면 집현전과 똑같은 집현전이 계승된 게 홍문관입니다. 자, 집현전에서 뭘 만들었나요? 우리 한글 만들잖아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한글 혼자 만들었나요? 여러 신하가 함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야 신하, 희응은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마음에 드니? 전하, 그거보다는 이게 나아.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왕이랑 신하랑 의견을 주고받잖아요. 맞죠? 약간 낭사와 사간원과 비슷한 개념이죠. 즉 왕이 정책을 그러면 그러한 신하들한테 어떻게 집현전 가서 세종대왕이 야, 나 이번에 정치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일부터는 저수지를 하나 더 짓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괜찮아 보이냐? 그러면서 조언을 이런 식으로 왕과 신하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뭐였다? 집현전인데 이 집현전이 언제 없어지냐면 세조 때 없어집니다. 세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옳은 말 하는 이 집현전 애들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현전 아예 폐쇄시켜버리죠. 그래서 사유신도 다 집현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집현전 폐쇄했다가 언제 때? 유교님이 딱 자리 잡히는 성종 때 다시 홍문관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폭군, 연산군 때 요 홍문관이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바로 후에 정조 때 뭐로? 규장각으로 계승된다고 앞에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었죠. 맞죠? 그런 홍문관 보십시오. 정책의 비판, 그 다음에 일단 홍문관은 기본적으로 규장각이나 집현 이게 다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서관 역할도 하는 겁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도 관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자문들. 책 있는 곳에서 왕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했듯이 집현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현전. 왕이 어떤 정책을 할 때 그거 하면서 이거 괜찮을까? 세종대왕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이러한 내용을 했던 거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3사라고 하고 공통점이 뭔가요? 왕에게 일단 감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전제성이 뭐냐면 전지전능한 신이다. 맞죠? 왕이 이미 독점되는 걸 어떻게 방해하고 그 다음에 신하의 권리의 왕권이죠. 이거는 신권이 아니고 왕권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했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고관은 물론 왕이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맞죠? 3사는 권한을 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벼슬 등급 그래서 보통 요 3사의 간직이 있었으면 나중에 다 고위직으로 올라갑니다. 다 흔히 말해서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 청료직이라 그러죠. 깨끗하고 어떻게 청빈해야지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있던 간직이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3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선시대, 고려시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헌부와 사간원 요 두 개가 서경제도라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낭사나 어사대 이러한 사람들 특히 낭사에서 서경권을 가지고 있대요. 서경권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 제가 왕입니다. 왕인데 제 친구를 고위직 앉히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내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헌부 사관에서 어떻게 한다? 허락을 해야지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성부는 수도 서울이죠. 수도 서울을 지키는 거고요. 춘추가 똑같습니다. 앞에서 와. 봄에서 가을, 역사서죠. 쉽게 말하면 역사서를 썼던 거고 그 다음에 성균관은 다음 강의 본격적으로 배우겠죠. 이거는 교육인데 최고의 국립 교육기관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경련제도도 있습니다. 경련제도. 경련제도도 그 책을 보시게 되면 자료 속속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PPT에는 안 냈는데 경련제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왕에게 경전, 유교 경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경력이 많은 공부를 많이 한 신하가 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유교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지 뭘까요? 그만큼 또 왕의 권한을 또 제한시키는 거죠. 경련제도가. 이 경련제도를 쉽게 말하면 그 리더에서 이끌어갔던 MC 역할을 했던 게 누굴까요? 홍문관이겠죠. 그리고 여기엔 또 누가 들어간다? 사관원, 그 다음에 사헌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경련을 했었다. 특히 세종대왕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정신 모습이죠. 보시게 되면 중서문화성 간장했던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다 바로 나오네요. 바르게 정치기구 가에서 많이 들어갔고 바르게 연결된 걸 찾는 거네요. 중서문화성 다 바로 나오네요. 1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사가 아니고 뭐죠? 여기는 상서성이고 왕명정달 비서기가 역했던 것보다 중추가 됐던 중추원 그 안에서도 어떤 애들? 추밀이 아닌 승선이 더 역했고 나중에 이게 조선에는 승정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관리감찰 이거 암행어사 생각해라. 어사대. 그 다음에 화폐국식은 3사조 상서성이 아니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클래식한 문제였고 기출문제로 실제로 출제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가의 나이에 해당되는 관청기구입니다. 쭉 보시게 되면은 경제문감은 조선시대 만들어진 책이죠.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왕에게 감히 대들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걸 찾게 되면 쉽습니다. 사관원 사헌부죠.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답 또 1번이네요. 의건보와 승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왕에게 대드는 게 아니고 오로지 왕명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맞죠? 왕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왕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기구였고 사관원 그 다음에 사헌부는 3사라 그래서 뭐다? 왕의 힘을 견제시켰던 그러한 기구였습니다.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선생님 강의 들으면 쉽죠? 쉬운데 이게 혼자 공부하면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걸 아주 만족해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또 어떻게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또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